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 전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시간, 열 전달의 종류입니다. 6번째. 자, 그래서 열 전달의 종류에서는 크게 이제 나눠주면 열 전달의 종류에는 크게 뭐 대류와 전도와 복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열 전도율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아니면 열 전도율의 단위가 무엇이냐, 그리고 열 전도율과 관계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딱 이렇게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열 전도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 그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이 단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열 전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온도차에 의하여 바로 고온도,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것을 열 전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것이 열 전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열 전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전도가 있고, 첫 번째 전도, 그리고 대류, 그리고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 전도, 대류, 복사. 이것은 이제 중학교 때도 아마 이런 내용들 한번 공부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과학 시간에. 전도, 그리고 대류, 자, 복사가 있다. 자, 이거는 그림을 하나 그려서 뭐 크게 이해가 쉽도록 해서 그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자, 여기에 이제 난로. 자, 이것을 난로라고 하겠습니다. 난로. 자, 여기 난로인데. 자, 난로에 이제 불을 지폈습니다. 난로에 이렇게 불을 자, 지폈을 때. 자, 일단 이 난로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쇠젓가락. 예를 들어서 쇠젓가락을 자, 놓았습니다. 자, 쇠젓가락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죠? 난로에 열이 이제 올라오면 이 쇠젓가락도 덩달아서 더 뜨거워지겠죠? 바로 이 난로에서 쇠젓가락에 전달되는 것이 바로 전도. 그죠?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 자, 이게 자,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난로에서 그 뜨거운 기류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위로 올라가요. 이게 기류가. 이렇게. 다 올라가겠죠? 자, 올라가서 이 실 내부가 전체가 따뜻하게 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따뜻하게 되는 그 요소가 바로 대류죠, 대류. 자, 대류에 의해서 그 실 전체가 따뜻하게 되는 겁니다. 대류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 난로 가까이에 가면 어떻게 되죠? 되게 뜨겁죠? 덥죠? 난로 가까이에 가면 이 더운 현상이 그게 바로 복사. 바로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도가 있고, 그 대류가 있고, 자, 복사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전도. 자, 전도라는 것은 일종의 자, 고체에서의 열 전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체. 그러니까 고체라는 매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고체에서의 자, 열 전달이다. 열 전달. 자, 이 고체 상태에서 어떻게 열이 전달이 되냐면, 자, 만약에 여기에 자, 쇠로 되어 있는 어떤 그 고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고체 내부에는 자, 상당히 많은 분자들이 있을 겁니다. 분자. 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제 분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쇠로 되어 있는 그 고체에 자, 열을 가하면 그 열에 의해서 이 분자가 바로 자,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자, 분자가 진동을 하면 자, 여기에 있는 분자가 진동을 해서 옆에 있는 분자를 진동시키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나씩 진동을 시켜서 결국 끝에서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자, 열이 이동이 된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뭐 가장 쉬운 예로는 왜 여러분 왜 커피 드실 때 저게 커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커피 잔이. 자, 뭐 이게 커피 잔이라고 할게요. 네, 커피가 있어요. 이 커피에다가 티스푼. 자, 이런 식으로 티스푼 하나 딱 담궈 놓으면 어떻게 되죠? 뜨거운 커피라고 했을 때 이 티스푼이 뜨거워지겠죠?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 그죠? 열이 고체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자, 그때 이제 그 열 전도됐을 때 열 전도율의 단위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열 전도율의 단위. 자, 열 전도율의 단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킬로칼로리 퍼 메타 아워 도시. 자, 이런 단위도 있고 킬로칼로리 퍼 메타 아워 도시.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리고 이 칼로리를 와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와트로. 그래서 와트 퍼 메타 도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 섭씨, 도시를 갖다가 켈빈 온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내죠. 와트 퍼 메타 K.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열전도율의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이 열전도율의 단위까지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참고사항을 보시면 열전도와 관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전도와 관계 있는 것. 자, 지금 할까요? 자, 열전도와 관계 있는 것. 자,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열전도율. 그죠? 열전도율이 높으면, 크면 클수록 열이 더 많이 전달된다는 거죠. 열전도율이 있고. 자, 두 번째가 바로 비열. 자, 비열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밀도, 그리고 네 번째가 온도. 자, 이렇게 해서 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열 전도와 관계 없는 게 뭐냐? 열 전도와 관계 없는 게 뭐냐? 이렇게 이 4개 중에서 3개를 주어진 다음에 관계 없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전도와 관계 있는 것은 열 전도율, 그리고 비열, 그 다음에 밀도, 온도다. 이 4가지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류. 자, 대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두 번째, 대류. 자, 대류라고 하는 것은 뭐 액체나 기체를 통해서 자, 열이 전달이 되는 것인데 바로 대류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흐름. 자,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유체나 기체,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자, 열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대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소방설비 기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실기에 나오는 자, 스프링클러. 자, 스프링클러의 헤드나 자, 감지기 중에서 열 감지기가 있어요. 열 감지기. 열을 감지하는 거 있죠. 자, 스프링클러 헤드나 열 감지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대류에 의해서 열 감지기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동작할 때 바로 열 전달 종류 중에서 바로 이 대류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로. 자, 난로를 피웠을 때 그 실내 전체가 자, 따뜻해지는, 그러니까 보온이 되는 거죠? 따뜻해지는. 자, 따뜻해지는 효과가 바로 이 대류에 의해서 따뜻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류라는 것. 자, 그 다음 이번에 세 번째는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 번째 복사. 자, 이 3가지 중에 그나마 중요한 것이 바로 복사. 자, 복사가 중요합니다. 복사가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고. 자, 그럼 복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사는 전자파에 의한 열 전달입니다. 전자파. 복사는 전자파에 의한 열 전달이다. 즉, 복사라고 하는 것은 자, 전도는 고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대류 같은 경우는 액체나 기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복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매질이 없어도
열이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복사인 겁니다. 그래서 복사라는 것은 매질 없이, 자, 복사라는 것은 바로 매질 없이, 자, 열이 전달됩니다. 열이 전달. 그러니까 매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 어떠한 그 매질이, 어떠한 그 매개체가 없어도 열이 전달된다라는 거죠. 그럼 쉽게 예를 들면 태양에서,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바로 태양과 지구 사이는 진공 상태인데, 자, 진공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의 열이 어디까지 옵니까? 지구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복사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태양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사다. 이렇게 자,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사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스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스테판 볼츠만 법칙.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인데, 자,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이 문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사열을 구하는 공식에서 복사열 같은 경우는 자, 시그마 자, t의 4제곱이라는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복사열을 구하는 공식이, 뭐 공식은 모르셔도 돼요. 자, 복사열을 구하는 공식에서 Q는 자, 시그마 T 4제곱. 여기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T라는 것은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복사열은 바로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복사열은 자, 절대 온도의 그 복사체 절대 온도의 몇 제곱? 바로 4제곱. 바로 4제곱에 뭐 한다? 비례한다라는 것.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복사열은 복사체의 절대 온도, 복사체 절대 온도의 몇 제곱?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제곱입니다. 4제곱. 4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출제 예상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자, 1번. 자, 열의 3대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의 전달 방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가 아닌 엉뚱한 걸 거기에 놓고 답을 고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흡수, 2번에 전도, 3번에 복사, 4번에 대류. 어떤 거예요? 바로 1번의 흡수. 그죠? 흡수는 열 전달의 종류가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2번. 자,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자, 솔직히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열 전도율을, 물질마다 열 전도율을 다 외워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추면, 어차피 4개 중에 하나니까 확률이 25%입니다. 거의 이거 틀리라고 된 문제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열 전도율을 암기하라는 문제인데, 이 열 전도율을 암기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이거를, 솔직히. 자, 일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 자,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1번에 알루미늄, 2번에 철제, 3번에 은, 4번에 안면, 광물, 섬유. 자, 이게 보시면 알루미늄은 237 정도가 되고, 철제는 80.3, 그 다음에 은은 427, 그리고 안면이 0.046입니다. 이 중에 가장 열 전도율이 작은 것은 4번의 안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암기하실 때 그냥 안면이 제일 작겠구나 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 다 물질별로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암기하느니 차라리 다른 걸 더 암기하는 게 더 나아질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네, 안면이 제일 낫다. 다음 3번에 자, 열 전도율을 표시하는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열 전도율의 단위를 물어봤습니다. 예, 답은 3번에 있죠. 3번에. 자, 그런데 자, 그 1번 보기를 보시면, 자, 3번에 자, 1번 보기를 보시면 트릭입니다. 트릭. 그죠? 자, 다시 잘 보세요. 킬로칼로리 퍼, 자, 제곱미터 아워 도시. 좀 비슷하죠? 열 전도율의 단위랑 조금 비슷해요. 하지만 틀린 부분이 있죠?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그죠? 제곱이 아니라 그냥 미터죠, 미터.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겁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답은 그리고 2번도 볼까요? 2번? 자, 2번도 비슷하게 써놨어요.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메타자승 퍼 아워 그리고 도시. 그죠? 비슷하죠? 단지 요 메타자승이 분자로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 비슷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도 틀렸죠. 그죠? 자, 3번은 와트 퍼 메타 켈빈. 그죠? 바로 3번. 요게 바로 열 전도율의 단위가 되는 거죠. 가끔가다 이렇게 켈빈 온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켈빈 대신에 요거 대신에 이렇게 도시로 나타내도 열 전도율의 단위가 되는 거죠. 3번에서는 K로 나왔기 때문에 자,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4번은 뭐 딱 봐도 틀렸죠. 그죠? 형태 자체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자, 열 에너지가 물질을 매개로 하지 않고 전자파의 형태로 옮겨지는 현상은 자, 물질을 매개하지 않다. 매개 물질이 필요 없이 열 전달을 한다. 그리고 전자파의 형태로 옮겨진다. 바로 복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의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따르면 복사열은 절대 온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아까 엄청 강조했었죠. 그죠? 자, 복사열은 절대 온도에 바로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에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자, 물체의 표면 온도가 250도에서 650도로 상승하면 열 복사량은 약 몇 배 정도 상승을 하는가?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바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바로 계산 문제. 이렇게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자, 6번에 즉 물체의 표면 온도가 250도에서 자, 650도로 상승합니다. 650도까지 자, 상승을 합니다. 그때 열 복사량은 약 몇 배 정도 상승하냐? 자, 이렇게 볼게요. 250도일 때의 복사열을 Q1으로 놓고 자, 650도까지 올라갔을 때의 이 복사열을 자, Q2라고 놨을 때 자, 몇 배 정도 상승했냐? 몇 배? 즉 비율을 물어보는 거죠. 즉 Q1분의 Q2.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복사열 분의 올라간 후에 복사열, 즉 그 나중에 650도일 때의 열 복사열이 250도일 때의 열 복사열의 몇 배냐라고 했을 때 바로 기준이 되는 Q1이 분모로 내려가기 위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분모로. 아시겠죠? 분모가 항상 기준이죠. 기준. 자, 공식을 보시면 자, 그 열 복사열, 그죠? 복사열 같은 경우는 시그마 T의 4제곱이라고 쓰죠. 그죠? 시그마 T의 4제곱. 마찬가지로 시그마 자, T의 4제곱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T1, T2.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T라는 값이 섭씨 온도가 아니라 어떤 온도? 바로 절대 온도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그마에 자,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때는 얼마큼 더하라고 했죠? 바로 273을 더하라고 했죠? 273 플러스 250도. 250도에 자, 4제곱. 그 다음에 Q2는 똑같습니다. 시그마 곱하기 273 플러스 650도. 650에 4제곱. 여기서 스테판 볼츠만 상수는 같으니까 그냥 약분해 버리시고 무시해 버리시고 요 값만 계산하시면 그 값이 약 9.7 나옵니다. 9.7. 그러니까 9.7배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근데 보기를 보시면 9.7이 없죠? 그럼 답 4번에 10.0. 9.7에 가까우니까 답은 4번에 10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열 전달의 종류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